자,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마곡, 그 다음에 뭐 영등포, 뭐 당산동, 양평동, 그 다음에 뭐 흑석동, 뭐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동대문구까지, 아니면 고도까지, 거기까지 한번 진도를 빼볼게요. 뭐 뭐안 되면 이제 내일까지 이제 내일로 다시 이제 연장하고, 중요한 강의니까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을 얘기하잖아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평균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50% 정도, 52% 또는 이렇게 한 45%, 낮은 데는 45%, 조금 높은 데는 55%, 그러니까 평균 50%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전세가율의 의미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한참 고점일 때는 37%야. 자, 이 고점일 때 37%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적 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37%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살 돈도 없고, 그죠? 고점에 16억 5천에 이 집을 살 돈도 없고, 그리고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거품 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삿바싸움이라고 보시면 돼. 아주 이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삿바싸움. 서로가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으면은 뭐랄까 매수자가 유리한 거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 사는 게 유리하잖아. 그럼 매도자는 불리하잖아. 집은 팔아야 되는데 전세가격이 너무 낮은 거야. 자, 전세 가격은 본질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 가치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살 이유가 없고, 자,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니까 계속 들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는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제일 낮을 때로 보죠. 이 아파트 뭐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닌데, 자, 이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뭐 한 60%까지 갔는데, 이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삿바 싸움에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매수자는 살 사람이 많잖아. 전세가율이 60%나 되니까. 그죠?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안 팔아도 될 상황이 됐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자꾸 이거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굳이 내가 세금 내고 대출받아서 뭐 집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 고금리에 뭐 물가도 폭등하는데 내가 대출 내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이유가 없다.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삿바 싸움이다. 근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벌어졌을 때, 전세가율이 낮아질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전세 사는 게 너무나 유리하니까. 자, 보세요. 전세가 이게 지금 얼마냐면 5억 2천이야. 5억 2천 9백, 5억 3천 정도야. 근데 매매로 하려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1억 5천 5백이야. 그죠?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그죠? 유리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집값이 지금 현재는 서울의 집값이 서울의 전세가율이 50%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수자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야.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매도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가격은 높여놓고 팔아야 되겠고, 그죠? 가격은 높여놓고 팔아야 되겠고, 근데 매수자들은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살 생각도 안 하고, 자,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세가율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좁혀질 수도 있겠죠. 자, 더 좁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서울 수도권의 전세 물량이 적을 때는 좁혀지겠죠. 그죠? 좁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또 한 단계 또 발전해서 뭐 GDP가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올라가고, 자, 경제가 발전하면은 그 소득이 올라가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역세권에 많이 그 수요가 몰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5억 거둔 게 7억이 갈 수도 있잖아. 8억이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저금리까지 들어가면 그렇게 갈 수 있잖아. 지난 저금리 시장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7억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죠. 금리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국민 소득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거기다 또 공급 물량까지 모자르다.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는 한 45%에서 50%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많이 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재건축을 해서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와. 자, 그러면 여기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아우 야 이거 빚내가지고 빚내가지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옆에 있는 신축으로 야 가자. 옆에 신축이 싸다. 아니면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신축으로 가자.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야,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는 거지.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는 거야 그때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전세가율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개포동 아니에요, 그죠? 개포동에 신축이 입주하니까 전세 가격이 주변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갭 투자들이 역전세 만나서 급매물들 나오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초반이니까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벌어졌을 때, 한 50%, 45%일 때, 매수자는 안 사도 그만이야. 그죠? 이렇게 집값이 솔직히 2030년까지 계속 안 오른다고 하면 살 일이 없지. 그죠? 그냥 이 가격에 전세 살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게 낫잖아. 그죠?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게 낫잖아. 근데 매도자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많아. 대출 이자가 높거나, 요즘 이제 고금리니까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돼서 자금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팔고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 그죠? 직장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 매수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평행선을 이루어서 간다고 하면 이 전세가율이 50%로 계속 지루하게 간다고 하면 매수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죠?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살려는 사람은 전혀 사려고 하지 않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많거든. 금방 얘기했듯이. 자, 그게 바로 2013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2013년, 2015년까지의 일이야. 이때 스토리였다라는 거야. 이때 스토리. 자, 이때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때가 그래.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렇게 평행성을 이루면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계속 떨어졌잖아, 지금. 2008년, 7년도에 피크 치고 계속 떨어졌잖아. 그죠? 계속 떨어졌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도 내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지면서 좁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일정한 그 갭을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그 평행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은 매수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매수자는 봤듯이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매수자는 보수적이거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아. 여기 전세 살다가 3기 신도시 분양받으면 되지. 그리고 주변에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되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흔들릴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이 쭉 보여. 여러분, 자, 이 정도, 지금의 현재의 전세가에서는 절대로 매도자가 이길 수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선을 쭉 가는 거야. 한 몇 년 가는 거야. 5년, 7년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근데 중요한 거는 5년, 7년 가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고. 공약을 했잖아. 250만 가구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잖아. 그거면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은 거의 다 해결돼.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재건축을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규제도 다 풀어버렸잖아. 여러분,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고 그래서 재건축 집값이 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용적률 500% 해가지고 그냥 다 풀어버렸어. 안전 진단도 안 해 이제. 20년 차만 되면 이렇게 재건축 가능하고
여러분 이제 도심에도 공급 물량 쏟아지고 외곽에는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또 쏟아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아주 그 뭐랄까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공급 물량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야. 도심과 외곽에.